안녕하세요. 저는 4살 된 딸과 친정엄마와 함께 사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지켜야 할 1순위가 우리 엄마와 딸이에요. 조금 슬픈 일이라면 불행하게도 친정엄마가 2년 전부터 암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2기 말 3중 음성 유방암이셨는데 지금은 수술하시고 항암제는 드시고 계시지만 체력을 많이 회복하신 상태세요. 하지만 아시죠? 암이라는 놈은 참 끈질긴 존재라 하필 엄마가 제일 몸이 안 좋을 때 제가 이혼을 감행하는 바람에 엄마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은 평화를 찾았고 인생의 걸림돌 되는 인간 둘을 치워버렸으니 제가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감행했는지 차근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결혼했을 때만 해도 당연히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결혼을 제가 일찍 한 편도 아니었고 내 가게 꾸리고 사업하느라 30 훌쩍 넘어 34살에 결혼했어요. 다행히 아이가 바로 생겨서 지금의 귀한 우리 딸을 낳고 일하랴 육아하랴 살림하랴 정신없이 몇 년을 살았네요. 결혼할 때 얘기하자면 그 얘기만 해도 한 트럭이지만 일단은 결혼하고 나서 제가 힘들었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힘들게 해도 남편이 중간에서 잘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거요.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남편은 저에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제가 참다 이혼을 선택한 거고요. 제가 이혼을 처음 통보했을 때 남편은 저한테 뒤늦게 싹싹 빌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 4년 만에 처음 사과도 받아본 것 같아요. 원래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행운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아주 무릎도 잘 꿇더라고요. 여보, 지원 엄마,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될 말이야. 그래, 좋아. 우리 엄마가 당신 좀 괴롭힌 거 내가 인정해.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당신이 엄마랑 안 보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혼은 접어두자.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딸 이혼한 집에서 자란 결손가정으로 만들고 싶어? 당신도 잘 알잖아.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난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손가정이라고 서럽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는 나 열등감 가지게 키우지 않으셨어. 나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내내 괴롭히신 당신 어머니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 우리 엄마가 아프신데도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하는 짓을 보면 이 결혼 생활 계속해봐야 내가 어떤 식으로 대접받을지 뻔히 보여. 우리 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그동안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때문에 힘든 거 말 안 하고 살았어, 나. 근데 이제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가 되네. 진작 얘기했으면 우리 엄마가 먼저 이혼하라고 하셨을 텐데. 암튼 난 결심 변함없으니까 도장이나 찍어. 난 못 찍어. 절대로 도장 못 찍어. 내가 거부하면 이혼 못하는 거 알지? 우리 딸은 어떻고? 내가 우리 딸 양육권 가져갈 거야. 그래? 그럼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어디 한번 누가 유리한지 잘해보자. 남편은 우리 딸을 저와 같은 결손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못하겠다더군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왜 그리 거슬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은근히 결손가정에서 자란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거든요. 제가 결손가정이라면 결손가정에서 자란 건 사실이긴 해요. 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저는 어른들 일이라 자세히는 몰랐지만 나중에 엄마에게 듣기로는 아빠가 돈 문제로 사고도 쳤고 여자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저는 외동딸로 엄마와 살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저를 키우고 이만큼 먹고 살만 해줬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친정엄마와 저의 삶을 결손가정이라는 단어로 한정 지으며 편견을 가지고 결혼 생활 내내 은근히 무시를 했죠. 시어머니는 아주 대놓고 무시하셨고요. 제가 친정엄마 속상하실까봐 10번 중에 9번은 힘든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지만 엄마가 나중에 아시고는 사위를 절대 용서 못하겠다고 노발대발하셨어요. 남편이 싹싹 빌어도 우리 엄마는 용서가 안 되셨나 봅니다. 예뻐하던 사위였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더 컸던 거죠. 엄마가 아프셨을 때 굳이 이혼해서 엄마 마음을 더 아프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았지만 엄마가 해준 말 한마디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는 너랑 지원이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지 마음고생하면서 너 참고 살라고 하고 싶지 않아. 너 그동안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엄마가 알면 마음 아플까 봐 그랬지. 가뜩이나 엄마 나 힘들까 봐 신경 곤두서 있는데 시어머니랑 안 좋은 거 알았어 봐. 아마 집안 싸움 났을걸? 암튼 너 아쉬울 거 하나 없어. 이런 대접받으려고 너 늦게 시집 보낸 줄 아니? 먹고 살 만한 집안인데다 거기도 홀어머니지만 얼마나 쿨한 척을 했어. 근데 내가 알았으면 너 애가 있건 없건 진작에 이혼시켰어. 엄마가 좀 아파도 아직 끝발 있는 거 알지? 엄마가 든든하게 네 뒤에 있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 친정엄마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이혼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으로 부부 사이 연을 끝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제가 양육권과 친권까지 가져왔어요. 저도 마음속에서 늘 이혼이란 두 글자를 새기며 살아서 그런가 오히려 하고 나니 이혼이 이렇게 별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허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혼을 생각하시는 기혼자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빨리 결정할수록 내 인생을 아끼는 길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가정이라며 제 앞에서 늘 친정을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작은 고깃집을 하셨습니다. 결손가정은 아니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결혼 전에 돌아가셨고요. 원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용역업체 직원으로 벌이는 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장사 힘들다며 어머니 가게를 남편과 같이 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식당을 자기가 물려받겠다며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저도 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종종 서로 바쁜 일정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당신도 장사를 하시면서 제가 하는 일은 너무 대놓고 무시를 하셨거든요. 특히나 저는 뷰티숍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쉴 수가 없었고 평일에 휴무를 해요. 당연히 시어머니 가게도 주말에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와서 일손을 도우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도울 수가 없었어요. 예, 이번 주말에 단체 예약이 있는데 한 4시쯤 나와서 가게 일 좀 도울 수 있니? 네가 안 나오면은 사람을 또 써야 하는데 사람 쓰면 장사해봤자 남는 돈도 없어. 네가 한 번만 나와서 도와라. 너 가게 굳이 앉아서 지킬 필요 없잖아. 어머니, 근데 어쩌죠? 이번 주말은 제가 풀 예약이에요. 저녁 8시에나 마감할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식당은 못 도와드리겠어요. 너는 어쩜 결혼해서 지금껏 시댁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니? 뭐 때만 되면 바쁘다 일하고 있다고를 하질 않나. 이럴 때 도와주면 좀 좋아. 애비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는 모르는구나. 아니 너는 굳이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으면서 왜 그리 가게 일에 열심인 거냐? 네 애는 남의 손에 맡겨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거절하면 어머니는 저런 악담을 쏟아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웃긴 건요.
남편이 있는 데서는 저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저랑 둘이 있거나 전화로 대화를 하면 유독 더 심하게 독설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 말대로 저는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재산은 있습니다. 시어머니 식당도 잘 되는 편이고 남편은 매달 직장 다니는 사람들 월급보다 훨씬 많이 돈을 벌어오긴 했어요. 물론 기복이 있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수익으로 따지자면 사실 제가 더 돈을 잘 벌었습니다. 고정비용 빼고는 다 제 수익이었거든요. 저 혼자 하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도 없었고요. 물론 어머니 말대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이 키우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20대 중반부터 애정을 가지고 했던 일이라 놓기가 아까웠습니다. 오래 한자리에서 하다 보니 입소문도 나서 단골도 많았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자아실현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아이를 완전히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친정엄마가 저 바쁜 오후 시간에는 아이를 전담해서 봐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샵이 우리 친정엄마 건물이거든요. 5층 상가 건물에 제 가게가 2층입니다. 나머지는 가게에는 월세를 받으시고 엄마는 근처 아파트에 사세요. 엄마가 따로 일을 안 하시니 제 딸도 전담해서 봐주실 수 있었던 거고요. 저도 건물주 엄마 덕분에 관리비만 내고 월세는 안 내고 사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시댁에서도 친정엄마가 건물주인 건 당연히 아세요. 저 결혼할 때 사실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거든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 과정에서 홀어머니 밑에 자랐다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그 사실 알고서는 극심한 반대가 갑자기 수그러들었고요. 남편도 우리 친정이 먹고 살 만한 형편인 건 알았지만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제가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 갔을 때 그때 알았던 겁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저랑 결혼하겠다고 엄청 자기 엄마를 설득했고 시어머니도 그거 하나 보고 제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들이랑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부딪히며 살다 보면 시어머니와 제가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아들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내쳐도 되는 존재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정엄마가 건물주라고 해도 제가 뭐 재벌 2세 정도의 부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남들보다는 돈 걱정 적고 엄마도 월세 수익에 건물 1층에서 부동산을 하시지만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다 보니 뭐 서울처럼 몇십억 하는 건물은 아니고요. 엄마가 부동산을 하시는데 15년 전에 경매로 정말 헐값에 낙찰받으신 건물이에요. 내 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친정엄마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긴 합니다. 시어머니가 뭐랄까요? 한 성질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엄마는 성질이라기보다는 카리스마가 있고 어지간한 남자들도 함부로 못하는 아우라가 있으세요. 그러니 아빠랑 이혼하시고 나서도 악착같이 이만큼 재산을 일구신 거고요. 어찌 보면 우리 엄마도 아빠랑 이혼하고 난 이후 인생이 더 잘 풀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혼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앞에서는 전혀 반대한 기색은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 앞에서는 어머니 아들이 장가 잘 간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는 말까지 하신 분이세요. 친정엄마는 제가 시어머니 사랑받고 살겠다며 걱정 안 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사돈이 참 좋네. 우리 딸이 이 정도면 시집 잘 가는 것 같아. 안 싸돈도 딸이 없고 나는 아들이 없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겠어? 아들이 장가 잘 간다는 말 나왔으면 됐어. 우리 딸이 사랑받고 살면 엄마는 아무 걱정 없어.
뭐인들 못 해주겠니? 엄마도 참 그렇게 좋아?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나 빨리 결혼해야겠네. 김서방도 너한테 그 정도면 잘하는 편이야. 나한테 하는 거 봐라. 얼마나 넉살이 좋은지. 엄마는 꼭 아들 하나 생긴 느낌이다. 봐서 나중에 엄마 건물에 가게자리 하나 내주면 좋겠구만. 이건 나중에 살면서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구나. 엄마는 엄마 건물에 남편이 가게를 하나 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 월세도 안 받을 분이 우리 엄마거든요. 한 번 마음에 들면 자기 속 다 내보이실 정도로 마음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사위도 엄청 예뻐하셨습니다. 어쨌든 양가에서 서로 반대 없이 결혼을 수월하게 한 편이에요. 두 집 다 형편이 나쁘지 않았었고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전세 얻어주겠다고 했지만 우리 엄마가 반반해서 전세 말고 매매로 돌리라 해서 처음에 집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말이 반반 결혼이지 솔직히 우리 엄마가 보태주신 돈이 훨씬 많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랑 엄마한테 찍소리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 가지고 낳고 기르는 동안 서서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가 질려버린 겁니다. 제가 어머니 말대로 돈만 생각하면 일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더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한 건 일을 안 하면 왠지 더 시어머니에게 시달릴 것들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제가 참고 산 건 아이 아빠라는 이유,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에게는 정말 살갑게 잘했다는 점, 그 두 가지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우리 엄마에게 잘하는 것도 다 계산해서 나온 행동임을 알았지만요. 사실 제 결혼 생활은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결혼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결혼 전에 몰랐던 빚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출이 2천만 원가량 가게 차릴 때 들어간 은행 대출이 있었는데요. 저는 소상공인 대출이라 이율이 낮았던 반면 남편은 3금융권에서 받았더라고요. 이자가 7, 8%라서 이건 이자 내다 끝난다. 이거 먼저 갚자고 남편이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있던 여윳돈으로 남편 대출하고 카드값까지 전부 갚아줬습니다. 한 6천 정도 들어갔네요. 갚아주는 대신 생활비에 포함해 이자라도 저한테 달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저한테 그 돈 갚아준 돈이랍시고 준 적이 없어요. 돈 관리는 제가 했지만 제가 늘 남편에게 얘기는 했어요. 여보, 우리 돈 풍덩풍덩 쓰지 말고 열심히 모으자.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은 언제 변수가 생길지 몰라. 늘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아이, 우리가 돈 없어서 굶어 죽겠냐? 우리 엄마 식당 잘 되잖아. 절대 망할 일 없어. 당신이 지금 당장 문 닫아도 살만하니까 걱정 내려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나는 돈은 쓰고 살란다. 남편이 듣기 싫은 잔소리로 생각했지만 제가 누누이 돈을 아끼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은 경제관점이 없는 편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도 월급을 거의 남김없이 쓰는 편이었고 어머니 도움 없었으면 아마 결혼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뭐에 돈을 쓰는지 카드 내역은 파악하고 다음 달 카드값이 얼마 나오는지는 알아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살길래 저는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 관리를 하면서 남편은 몇 달 후부터 자꾸만 카드값이 밀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생활비도 거의 제가 쓰다시피 하는데 대체 뭐에 쓰는지 봤더니 거의 자기 술, 담배, 유흥비로 썼더라고요. 제가 새는 돈을 막자고 용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봅니다. 그때부터 제가 돈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화가 나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돈과 관련해서는 말도 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엔 몰랐지만 일단 남편은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게으르다는 걸 알았지만 씻지도 않습니다. 식당 일 한다는 사람이 아침에 2, 3일에 머리 한번 감고 모자 쓰고 나가고, 심지어 저녁이 오면 귀찮다고 샤워도 안 하고 누워서 코 골며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씻으라고 잔소리하죠. 하지만 절대 말을 안 들으니 저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나중에는 각방 쓰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집안일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남편이 일이 늦게 끝나서 들어오면 밤 12시예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니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쉬는 날에라도 청소기 한 번은 돌려주던가 아이를 씻겨준다거나 하물며 재활용이라도 해줘야죠. 이 중 하나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저는 일 끝나고 와도 엄마한테 아이 데려와서 아이 챙기고 집안 살림 챙기고, 남편이 저보다 늦게 출근하면서 어지러 놓은 온갖 치닥거리를 해야 합니다. 저도 몸이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이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클수록 나아지지 않냐고요? 아니요. 타고난 천성 가정교육 받은 태도는 절대 안 변하더군요. 이런 무심한 사람이랑 앞으로 내가 3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저더러 우리 집 가장이 저라는 말도 했어요. 제가 자기 집보다 부자이고 물려받을 건물도 있으니 자기는 언젠가는 배짱이처럼 살고 싶다는 말도 대놓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이게 맞나 싶고, 내가 그동안 호구처럼 살았나 싶고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요? 저런 아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들에게는 잘하라는 소리 한번 하신 적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면 되돌아오는 건 오히려 저에 대한 타박이었어요. 네가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내가 오늘 보니 딱 알겠구나. 얘, 우리 아들 식당에서 얼마나 힘들게 주방일하는 줄 알아? 너는 편안하게 여자들 얼굴이나 만지면서 왜 남편을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니? 응? 그걸 또 나한테 힘들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으냐? 응? 어머니, 제가 남편을 부려먹는다니요. 남편이 무슨 하숙생인가요? 제가 밥이며 빨래며 남편 치닥거리 다 해주는데, 어머니, 적어도 애 키우는 건 같이 해야죠. 제가 혼자 낳은 애 아니잖아요. 제가 옳은 말 하는데 어머니도 끝까지 우기지는 못하죠. 저보다는 어머니가 남편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뻔히 다 아실 테니 아마 제가 힘들다는 게 뭔지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따끔하게 아들에게 싫은 소리도 할 만한데도 꼭 말씀을 하셔도 밉상으로 하셨습니다. 예, 애비야. 너도 잔소리 듣기 지겹지 않니? 듣기 싫다고 애 앞에서 싸우지 말고 네 할 일은 네가 좀 해라. 엄마가 며느리한테 네 욕을 자꾸 들어야겠어? 그러다가 지원의 미가 기분 상해서 나중에 너한테 줄 것도 안 줄라. 아이 참 엄마, 내가 대체 뭘 안 한다는 거야. 지원 엄마가 너무 깔끔을 떠니 문제지. 내가 내 몸은 알아서 건사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사이라면 껌뻑 죽는 분이잖아. 이깟 집안 살림 좀 안 돕는 게 뭔 대수라고. 걱정하지를 마세요. 아이고, 내가 애미한테 한두 번 싫은 소리를 들었으면 너한테 얘기하겠어? 그리고는 저를 한번 슬쩍 보시더니만 한다는 말씀이요. 우리 엄마 건물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어쨌든 지원애미 덕에 너도 돈 걱정이니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자꾸 부부지간에 분란 만들지 말어. 어찌됐건 나중에 물려받을 네 장모 건물을 생각해. 그럼 장모한테만 잘할 게 아니라 네 지원애미가 바라는 거 한 가지는 들어줘. 그래야 너도 할 말이 있지. 저 대화는 제가 옆에 있는데 둘이서 나눈 대화입니다.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
아무튼 남편은 시어머니가 한 말은 그나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겨우 남편에게 할 일을 시키면 남편은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도 대단한 일하듯이 말이죠. 남편은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무심해도 엄마에게는 잘하긴 했어요. 철마다 엄마한테 건강기능식품도 갖다 드리며 아들 노릇한다고 생색도 엄청 냈고요. 시댁과 친정이 가까워서 저는 각자 부모를 챙기기도 수월한 환경이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에 뭘 사드리거나 챙기면 꼭 우리 엄마도 같이 해줬고 저는 남편의 그 정성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사위라면 껌뻑 죽으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 사이에 서운한 것들을 엄마한테 시시콜콜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제가 그저 평범하게 남편 사랑받고 애 열심히 키우면서 사는 줄 아셨을 거예요. 외동딸인 제가 마음고생하는 사실 알면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엄마 앞에서는 남편과 설사 싸웠다 해도 티낸 적 없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을 봐주셨기 때문에 거의 매일 얼굴을 봤는데 남편이 종종 아이 데리러 친정에 가면 엄마가 사위를 절대 그냥 보낸 적 없으십니다. 늘 상다리 휘어지게 아이랑 같이 먹여서 집에 보내곤 하셨어요. 양손에 바리바리 늘 반찬도 챙겨주셨고요. 만약 아이 키우는 내내 우리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어찌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가족에게 큰 불행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엄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엄마 딸이면서 엄마 건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효녀입니다. 엄마는 원체 잔병도 없으셨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가슴을 만져보니 콩알같이 딱딱한 멍울이 만져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이건 언제부터 만져진 거야? 그런데 이런 게 만져지면 바로 병원에 갔어야지. 크기도 꽤나 큰데 이걸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 내가 바로 병원 예약해 줄게. 아휴, 엄마도 몰랐어. 갑자기 어느 순간 만져지더라. 아프지 않아서 없어지겠지 했어. 아마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급하게 잡은 검진에서 모양이 이상하다며 큰 병원에 가라는 소견을 들었고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유방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저랑 엄마는 처음에 암이라는 결과를 믿지 못했어요. 검사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도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불과 검진을 받은 지 1년 만에 암이 나오다니요. 결국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엄마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저는 즉각 가게도 휴업하고 엄마 암 치료에 집중했어요. 엄마 암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도 굉장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니도 그때만큼은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어쩌면 좋으니. 안 싸더니 암이라고? 세상에, 너도 많이 놀랐겠구나. 엄마는 좀 어떠시니? 많이 힘들어 하시지? 네, 그렇죠 뭐. 다행히 빨리 수술 날짜가 나왔어요. 유명한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암센터 예약 잡기 힘든데 다행이죠. 그래, 나도 남일 같지 않게 가슴이 철렁하더구나. 당분간 지원이는 걱정하지 말어. 나랑 애비가 번갈아 가면서 돌봐야지 뭐. 지원이 걱정은 말고 네 엄마 간호하는 데만 신경 쓰도록 해. 그래 여보. 장모님이 암이라니. 나는 우리 장모님은 평생 큰 병 없이 사실 줄 알았다. 암튼 나도 이번에는 당신 신경 안 쓰이게 노력할 테니까 장모님 수술하고 회복할 때까지는 마음 내려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렇게 걱정해 주는 게 처음이라 내심 놀라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가족밖에 없구나 싶었죠. 엄마가 암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전에 저에게 함부로 하고 힘들게 하던 모습이 거의 없어졌어요. 남편에게 놀란 건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 할 수 있으면서 일부러 안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엄마 병원에 오가는 것도 남편이 거의 해주었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엄마에게 매일 전화하면서 신경을 쓰더군요. 우리 김서방만한 사위가 없다. 우리 김서방만한 사람이 없어. 처가 이렇게나 잘하는 사위가 어딨겠니. 내가 김서방한테 너무 고맙지 뭐야. 너도 잔소리하지 말고 신랑한테 잘해.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옆에서 힘대어주는 사람은 신랑뿐이다. 엄마도 참 가족이면 당연한 건데 뭘 그리 고마워해. 내가 시어머니 아프면 이만큼 안 하겠어? 그래도 쉬운 일 아니야. 우리 지원이 까다로운 앤데 사부인이 봐주시기까지 하고 얼마나 고맙니. 난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난다 얘. 친정엄마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도 엄마 수술하고 항암하는 동안은 반찬도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그런데요, 암이 참 힘든 병이긴 하더라고요. 2기 말 정도면 요즘은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엄마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다 보니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버티는 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특히 수술하고 항암하실 때는 머리도 빠지고 시각적으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꾸 주변 정리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집도 저에게 명의를 넘기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더니 갑자기 건물을 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아무래도 건물을 팔아서 니들한테 줄까 봐. 그동안 벌려놓은 거 하나씩 정리를 해놔야 엄마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엄마,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뭘 정리한다 그래. 그런 말 마시고 열심히 치료나 하시자고. 엄마가 뭐 당장 죽을 거 생각하고 그러겠어? 큰 병 겪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그래. 너도 엄마가 갑자기 가서 정리할 게 많아봐라. 얼마나 힘들겠니? 멀쩡할 때 나중을 대비해 놓는 게 맞아. 엄마 말릴 생각하지 말어. 건물을 팔아서 니들한테 돈을 줄지 아니면 그냥 증여해 줄지 고민해보고 결정하련다. 엄마가 워낙 단호해서 고집을 꺾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열심히 마련한 건물을 팔아버리는 건 반대였습니다. 자식에게 건물 증여를 하면 세금이 또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랑 남편을 부르시더니 난데없이 남편에게 건물을 팔겠으니 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 장모님, 장모님 건물을 사라니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장모님 건물이 3, 4억 하는 것도 아니고 10억이 넘는데 제가 그걸 무슨 수로요? 왜 방법이 없어? 내가 싸게 팔면 방법이 있지. 증여해서 세금 내는 것보다 아마 취득세 내는 게 더 싸게 먹힐걸?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살아있을 때 자네한테 헐값에 팔 테니까 우리 딸이랑 잘 상해서 매매대금 마련해봐. 나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재산 무조건 꽁으로 줄 생각은 없네. 자네가 싸게 사서 우리 딸이랑 공동명의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 말에 따라줘. 아, 기왕이면 그냥 주시면 좋겠지만 장모님 뜻이 그러면 제가 따라야죠. 나도 엄마 재산이라고는 그냥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여보, 엄마가 큰맘 먹고 결정하신 거 알지? 물론 당신 명의로 계속 놔두진 않겠지만 엄마가 원하실 때 정리하는 게 맞다 싶어. 저도 엄마 뜻에 따르기로 했고 남편은 뭐 그날부터 아주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굳이 지금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 성격에 건물을 그냥 주지 왜 파냐고 욕심을 낼 게 뻔해서요. 차라리 어머니가 욕심 안 부리게 미리 제3자에게 판다고 얘기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서류 정리되고 나서 말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에도 건물 얘기를 하시던 게 떠올라서 더 얘기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이야 건물을 자기 거 된다는 생각에 들떠서는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후 엄마는 마지막 항암 사이클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갑자기 항암 후유증으로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필 부동산에서 건물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한 날 이틀 전이었던 것 같네요. 엄마가 부동산에 직접 못 가도 아는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을 해놔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날 마침 제가 딸을 어머니에게 봐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어머니께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틀 후에도 아이를 좀 맡기겠다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내일 모레도 잠깐만 우리 지원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내일 모레는 내가 약속이 있다만 가게 일도 바쁜데 애를 또 맡겨? 그나저나 안사돈이 많이 안 좋으신 거니? 아니요, 어머니.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실은 그날 엄마 상가 건물이요.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좀 가봐야 해서요. 자초지정을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뭐? 네 엄마 건물을 팔아? 아니 그걸 갑자기 왜 파는 건데? 안사돈이 결정한 거야? 저는 앞뒤 일을 설명하려다가 시어머니의 급발진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가 결정하신 건데요. 왜 갑자기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지. 내가 왜 화를 내냐니? 몰라서 물어? 건물을 판다니. 어?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직접 만나서 안사돈한테 물어봐야지. 병원이 어디라고? 너 거기 그대로 기다려. 내가 지금 가마. 오지 말라는 말을 할 새도 없이 어머니는 30분 거리 병원을 금세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는 어머니 표정은 이제껏 봐온 중 가장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1인실에 계셨으니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봤으면 사돈지간에 오고 간 말이 완전 망신거리였어요. 어머니는 다짜고짜 인사도 생략하고 친정엄마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봐요, 사부인. 내가 지어내미한테 아주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건물을 파신다고요? 아니 왜 함부로 건물을 막 파십니까? 힘들게 이룬 재산을 그렇게 막 처분해도 돼요? 이제는 본인만의 재산이 아닌 걸 모르세요? 아니, 사부인.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을 판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사부인이 대체 왜 그걸 따지시는 건지 나야말로 영문을 모르겠네요. 우리 엄마도 너무 황당하셨는지 시어머니에게 되물었는데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사부인! 솔직히 암투병하면서 오래 살 생각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식들한테 있는 재산을 고이 물려줄 생각을 하셔야지 건물을 팔아서 돈을 깎아먹을 생각을 해요? 사부인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건물 팔아서 비싼 신약도 쓰고 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저랑 엄마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시길 바란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예, 너도 그래. 너네 엄마가 재산 판다고 하면 지킬 생각을 해야지. 그 말을 들어? 팔지만 않으면 곧 내 아들 건물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열 안 받겠어? 왜 마음대로 판다고 결정을 하는 거니? 왜? 네가 엄마 말려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려! 제가 왜요, 어머니? 여기 이러지 마시고 당장 돌아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물병을 들어서 저에게 확 쏟아붓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소란 피우기 싫어 비명도 지르지 않았어요. 저도 저지만 충격을 받은 건 엄마였을 겁니다. 오히려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부인은 제 건물이 아들 거라고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제가 빨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셨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그럼 우리가 뭐하러 사부인한테 잘했겠어요. 암튼 나는 도저히 건물 파는 거 찬성 못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자식이 있으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저는 시어머니 입을 한 대 치고 싶더군요. 겨우 참고 있는 그때 엄마는 입구 쪽을 보더니 한숨을 한번 쉬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나요? 저는 아마 금방 죽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마침 저기 제가 건물 팔기로 한 당사자가 들어오네요. 어디 건물 사기로 한 사람한테 내 건물 사지 말라고 직접 얘기하시죠? 어머, 그래요? 내가 직접 얘기하고 쫓아내버릴 테니까 사부인도 건물 팔겠다는 말 고쳐먹으세요. 애들한테 줄 것이지 그걸 왜 팔아요?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병실 입구를 보시더니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는 놀란 토끼 눈이 되셨습니다. 아니 엄마, 여긴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장모님 문병 오신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급한 일 있다고 불렀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들어오는 모습을 엄마가 보셨나 봅니다. 너, 네가 왜, 네가 건물을 살 사람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 엄마, 혹시 벌써 들으신 거예요? 집사람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암튼 엄마, 장모님이 나한테 건물을 아주 싸게 넘겨주신대요. 세금까지 생각하면 진짜 이 가격에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뭐? 너한테 사부인이 건물을 헐값에 넘기기로 했다고? 대체 얼마에 팔겠다고 한 건데 싸다는 거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줘야 땡 잡은 거죠. 돈도 집사람이 다 치를 건데요, 뭐. 근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여보, 장모님, 다들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때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도 왔으니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는 게 낫겠구만. 건물 자네한테 팔기로 한 건 없었던 일로 해야겠네. 제값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낫겠어. 자네 어머니 오늘 속내를 내가 다 알아버려서 말이지. 당신 들었지?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 다원 참 기가 막혀서 아픈 사람한테 도저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몰상식한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저지를 줄은 몰랐어. 우리 엄마 건물 당신한테 팔 일 없어. 물론 당신 명의가 아니라 공동 명의로 할 일은 더더욱 없어. 엄마는 시어머니가 그날 하는 짓을 보고 그동안 제가 뭔가 말을 다 안 했다는 사실을 대번에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우리 엄마가 마음을 바꾸니 애가 달았는지 저랑 엄마에게 사정하더라고요. 장모님, 우리 어머니가 뭔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틀 후에 계약인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제가 다 준비 다 했고 대출도 알아봤는데요. 제가 그 가격보다 돈 더 쳐드릴 테니까 마음 바꿔주세요, 장모님. 저 김서방입니다. 저 아시잖아요. 글쎄, 내가 지금 뭔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네만. 자네 엄마는 내 건물을 아예 자네 것이라고 생각하더구만. 게다가 병원에 와서 이런 깽판 부리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잖나? 일단 건물 얘기는 없던 일로 하고 돌아가죠. 시어머니는 돌아가는 판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는지 손까지 덜덜 떠시며
엄마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기 사부인,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우리 아들한테 싼 값에 건물을 넘기신다는 건 줄 생각도 못했어요. 진작 얘기해 주시지. 저 용서하시고 마음 푸셔요. 네? 아니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여기 달려와서 따지는 모습 보고 저 이미 마음 접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일단 돌아가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 딸 통해서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딸이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사는 줄은 몰랐습니다만 암만 해도 내가 사람을 아주 단단히 잘못 본 듯 싶네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나와서도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암 걸린 이후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뭔가 꿍꿍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두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때 처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래도 사위라면 껌뻑 죽으시는 분이셨는데 사람 진심을 너무나 농락한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당연히 펄펄 뛰고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결혼하고 남편과 시모에게 실망해서 늘 생각해오던 거라 오히려 차분하게 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통보하고 엄마에게 담담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엄마는 그동안 제가 말 안 한 거 모두 다 말하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막말하고 남편이 힘들게 한 거 다 말했어요. 엄마는 제 얘기 다 듣고 당장 이혼 소송하라고 극대노하셨죠. 그런 놈에게 건물을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말 안 한 저를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사실 저도 남편에게 깜빡 속아서 정말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덕에 속내를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다행인 셈이었죠. 아무튼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줘서 저는 소송으로 조금 어렵게 이혼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죠. 지금은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마음 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자기가 모든 걸 그르쳤으니 자기 탓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혼하면서 저랑 재산을 나눈 건 결혼할 때 남편이 집에 보탠 돈뿐이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도 진작에 호구노를 그만뒀어야 하는데 엄마 병나고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혼자 똑똑한 척 했지만 아이가 있고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결국은 제사를 깎아먹는 거라는 사실을 시어머니 추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엄마도 많이 회복하셔서 저랑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딸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전 남편은 아직까지는 저에게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고 있긴 합니다. 나 힘들게 하는 남편 놈 없으니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역시 이기적인 사람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가 봅니다. 좀 바보 같은 이혼 사연이었지만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친정엄마 덕분에 계기가 되어 나름 빨리 결혼 생활을 정리했는데 진작 엄마에게 말 안 한 게 후회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엄마 챙기고 우리 딸 지키면서 씩씩하게 지금처럼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